내 통장이라니까요. 돈을 못 찾는 게 말이 돼요? 올해부터 시중은행에서 돈 찾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체국이든 농협이든 통장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센터에서 10년째 어르신들의 금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급히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모르시면 내 돈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앞으로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올해만큼 긴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석 달 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쉬는 날이었지만 급한 전화를 받고 센터로 나갔습니다. 74세 유경이 할머니가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두 손에는 은행 서류를 가득 쥐고 계셨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저 정말 큰일 났어요. 평생 해오던 방식으로 은행에 갔더니 이제는 안 된답니다. 통장도 못 만들고 손가락으로 뭘 찍어야 한대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반찬 가게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3천만 원인데 이제 내 돈을 제가 못 찾으면 어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65세 이상 970만 명 전체가 곧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겠구나.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밤 늦게까지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 팔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래도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매달 20일이면 꼭 동네 농협에 가셨답니다. 통장 정리하면서 숫자 확인하는 게 유일한 낙이셨대요. 통장 펴서 찍힌 숫자 보시면 아, 이만큼 모았구나. 나도 뭔가 해냈구나 싶어 뿌듯하셨답니다. 그 종이 통장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증거였고 삶의 보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통장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이용하십시오. 고액 인출에는 생체 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점 운영 시간이 줄어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할머니는 바로 평생 다니던 농협 지점으로 달려가셨답니다. 그런데 익숙하던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처음 보는 젊은 직원만 앉아있더랍니다. 통장 좀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통장 정리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앱으로 직접 하세요. 모르시면 여기 안내서 있으니 보시고 따라하세요. 할머니가 받은 안내서는 글씨가 너무 작았고 QR코드니 생체 인증이니 하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더니 직원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인데, 내 돈인데 왜 찾는 방법을 은행이 정하는 거지? 왜 나보고 배우라고 강요하는 거지?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상담하는 동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어르신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실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경로당만 해도 20명 넘습니다. 다들 걱정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바로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그래서 지난 석 달간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났고 은행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정부 정책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고 동시에 명확한 해결책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히 부모님, 형제분들, 동네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석 달간 조사한 결과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입니다. 은행들의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통장 한 권 만드는데 드는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4,500원, 많게는 7,000원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특수 종이에 자기 띠 붙이고 인쇄하고 제본하는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주요 시중은행 하나가 1년에 종이통장 만드는 데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무려 140억 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예 통장을 없애버리자. 스마트폰으로 보라고 하면 140억 원을 그대로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은행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최신 자료를 보니 은행들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KB국민은행 90%, 농협은행은 무려 97%입니다. 100명 중 97명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점 하나 유지하려면 월세, 직원 월급, 전기세, 관리비 다 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굳이 지점을 왜 유지하겠습니까? 문 닫는 게 이익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이 돈 버는 건 당연합니다. 기업이니까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십니까? 금융 디지털 원년, 거창한 이름 붙여놨습니다. 인공지능 도입, 보안 강화, 시스템 고도화, 한마디로 모든 걸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더 편해지니까요. 그런데 평생 통장 들고 은행 다니신 분들은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라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기율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줄 서서 현금 내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이패스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쌩쌩 지나가는데 현금 내는 차로는 줄이 깁니다. 점점 현금 받는 곳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하고, 생체 인증 없으면 제한되고, 지점은 사라지고, 하이패스 없는 차처럼 금융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동네에 정든 가게 있으셨죠? 주인 아주머니가 얼굴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던 곳. 어머, 오셨어요? 오늘 뭐 필요하세요? 이것저것 챙겨주던 그런 가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멀리 무인마트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없고 기계만 있습니다. 물건 사려면 화면 터치해야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버벅거리면 뒤에서 한숨소리 들리고 빨리 비키라는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은행의 모습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던 은행원 대신 차가운 기계만 남았고 모르면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유경이 할머니와 함께 직접 은행을 방문했던 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다니시던 농협 지점이었는데 10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6개 있던 창구는 2개만 남았고 나머지 자리에는 ATM 기계와 키오스크가 빼곡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는 직원 찾으셨지만 다들 본점으로 발령났거나 퇴사했다고 합니다. 창구 앞줄을 보니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지팡이 짚으신 분, 보청기 끼신 분,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많이 오시나요? 네, 통장 정리하러 오시는데 이제 안 해드린다고 하면 난감해하세요. 그래도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82세 어르신이 우리 대화를 듣고 말을 거셨습니다. 원금 확인하러 왔다가 통장 정리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답니다. 평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구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종이통장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1897년 한성은행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무려 128년 역사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부터 써온 겁니다. 그 긴 역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이 돈 아끼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장 하나에 수천 원씩 드는데 지금까지는 은행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여러분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은행 계좌 중 종이 통장 쓰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1.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종이통장입니다.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82%가 종이통장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시잖아요. 매달 월세 들어왔나 확인하시잖아요. 자녀분한테 용돈 보내고 나서 통장에 찍힌 거 보시면서 확인하시잖아요. 연금 들어오면 통장 정리해서 얼마 들어왔나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안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로만 보입니다. 앱 켜야 보여요. 앱 안 켜면 만기됐는지도 모르고 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문자 온다고요? 스팸 문자에 묻혀서 못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73세 어르신이 적금 만기된 걸 석 달 넘게 몰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통장 있었으면 정리하다가 바로 알았을 텐데 통장이 없으니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집 사시면 등기권리증 받으시잖아요. 그게 있어야 내 집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종이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산이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뿐입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집니다. 불안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생체 인증이 필수가 됩니다. 100만 원 이상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문을 찍거나 홍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신분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체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생 농사일 하신 분들,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손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문이 달아 없으신 분들 많습니다. 기계의 손가락대도 인식이 안 됩니다. 78세 박상철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시멘트 나르고 벽돌 쌓고 철근 자르면서 손이 굳은 살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지문이 거의 없으신 겁니다. 어느 날 200만 원 찾으러 갔는데 생체 인증이 안 돼서 못 찾게 하더랍니다. 신분증도 있고 통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도 맞는데 지문 인식 안 된다고 안 된대요. 직원한테 사정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합니까? 평생 일하느라 지문 다룬 게 내 잘못입니까? 직원이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결국 아들한테 전화해서 대신 찾아달라고 했고 아들이 회사 조퇴해서 와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돈 찾는데 아들 손 빌려야 했던 그날의 수치심을 평생 잊지 못하신답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은행 지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900개 넘는 지점이 문 닫았습니다. 1년에 거의 200개씩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심합니다. 한 동네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릎 안 좋으신 어르신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만 20분 걸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은행 가서 일 보고 나면 돌아오는 버스 시간 맞추려고 또 서둘러야 합니다. 한 번은 연금 찾으러 갔다가 생체 인증 안 돼서 못 찾고 그냥 돌아온 적 있으십니다. 왕복 3시간 걸려 헛걸음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오셨답니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종이 통장 사라지고 지점 줄어들면 뭐가 남습니까? 스마트폰 뿐입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대 이상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6.8%입니다. 100명 중 7명도 안 씁니다. 나머지 93명은 안 쓰고 계십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뭘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갈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 93%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행 앱에 어르신 모드 있다고 합니다. 글자 크게 나오고 버튼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크게 해놔도 뭘 눌러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연금 확인하려면 앱 켜야 하고 돈 보내려면 앱 써야 하고 잔액 보려면 앱 봐야 합니다. 뭘 해도 앱입니다. 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현금 받으시잖아요. 그 현금 입금하려면 결국 은행 가야 하는데 지점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현금 들고 있는데 입금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이 통장 사라지고 생체 인증 필수되고 은행 지점 줄어들고 스마트폰 뱅킹 필수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교육하겠답니다. 디지털 금융 교육 확대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65세 이상이 970만 명인데
1년에 교육받는 분이 100만에서 150만 명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85%에서 90%는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10명 중 8, 9명은 교육 못 받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2시간, 많아야 4시간입니다. 그거 배우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한 달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지역 편차도 심합니다. 교육이 어디서 열립니까? 대도시, 서울입니다. 시골에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찾아오는 교육?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숨이 차시죠? 화가 나시죠? 은행도 밉고 정부도 밉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금융사기에 더 노출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디지털로 바꾸면 보안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은 더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기에 더 노출되는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 못하시니까요. 올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사기 유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입니다. 더 나옵니다. 어르신, 지금 고금리 대출 있으시죠? 저희가 저금리로 바꿔드릴게요. 쫄깃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수수료 먼저 보내주세요. 돈 보내시는 순간 끝입니다. 사라집니다. 둘째, 투자 유도 사기입니다. 이 주식 상장되면 10배 오릅니다. 지금 안 사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가짜 주식입니다. 돈 넣으시면 끝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은행에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비밀번호 확인해주세요. 요즘은 AI로 목소리도 똑같이 만듭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 가셨잖아요. 은행원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상한 거래하시려면 막아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누가 보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아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비대면이니까요. 혼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최근 상담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순덕 할머니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아들은 부산, 딸은 미국이라 자주 못 봅니다.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계좌에서 이상 거래 감지됐습니다. 지금 확인 안 하시면 계좌 정지됩니다. 할머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화 온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불러주세요. 할머니 의심 없이 다 불러드렸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왜 의심하겠습니까? 그날 밤 2,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자 왔습니다. 계좌 이체 2,300만 원. 그제서야 사기당한 걸 아셨습니다. 경찰서 갔지만 돈은 이미 외국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센터 오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가면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됐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겁니다.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되면요? 스마트폰 배터리 나가면요? 디지털로 다 하는데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이통장은 전기 없어도 제 손에 있잖아요.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다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비상사태 때 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은행이 돈 아끼려고 종이통장 없애고, 정부가 밀어붙여서 생체 인증 필수되고, 은행이 돈 아끼려고 지점 줄이고, 다른 방법 없어서 스마트폰 뱅킹 필수됩니다. 금융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속상하시죠? 분하시죠? 그런데 화만 내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도 바뀝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해도 맞춰야 하고 분해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놓으면 별거 아닙니다. 연말에는 은행이 한산합니다. 연초 되면요 사람 미어 터집니다. 해외 되면 다들 은행 갑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직원들도 바빠서 친절하게 설명해줄 여유 없어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음 손님 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산하고 직원들도 여유 있습니다. 천천히 물어보실 수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직원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쁘지 않으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년 되고 나서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은행들이 어르신들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특히 하나은행은 직원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모바일 뱅킹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자산 관리까지 직접 가르쳐 줍니다. 무료입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전화하셔서 시니어 교육 신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뱅크시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무료 교육 플랫폼입니다.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가르쳐 줍니다. 카카오에서도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운영합니다. 좋은 게 뭐냐면 시니어 강사가 시니어를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이 빨리빨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천천히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 줍니다. 은행 앱에 고령자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KB국민은행은 앱 상단에 고령자 모드 버튼, 신한은행은 쉬운 뱅킹, 우리은행은 간편 모드, 농협은행은 큰 글자 모드라고 합니다. 이거 켜시면 화면에 버튼이 5개만 나옵니다. 복잡한 거 다 없어지고 글씨도 커지고 아이콘도 커집니다. 잔액 확인, 송금, 거래 내역, 꼭 필요한 것만 크게 나와 훨씬 쉽습니다. 신한은행 쉬운 가이드는 앱 설치 전에 웹페이지에서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앱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먼저 연습하시고 나서 앱 깔면 훨씬 쉽습니다. 자녀분한테 고령자 모드 켜달라고 하세요. 5초면 됩니다. 보이는 ARS도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시면 옛날에는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이렇게 음성으로만 나왔잖아요. 뭐가 뭔지 헷갈리고 다시 들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불편하셨죠? 보이는 ARS는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보입니다. 버튼으로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귀로 듣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누르시면 됩니다. 느린말 서비스도 있어 속도를 30% 느리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꼭 하셔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체 인증 등록해 두세요. 지금 은행 가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문 등록하시면 되고 직원이 다 해줍니다. 손가락만 갖다 대시면 끝입니다. 한번 해두시면 내년에 큰돈 찾으실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난리 납니다. 지금 5분 투자하시면 그런 고생 안 하십니다. 억울하시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은행 앱 깔고 고령자 모드 설정해 두세요. 혼자 하시려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하시는 겁니다. 손자, 손녀분한테 부탁하세요. 5분이면 다 해줍니다. 고령자 모드로 바꾸시면 화면이 확 달라집니다. 복잡한 메뉴 다 없어지고 큰 버튼 5개만 딱 나옵니다. 사용법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배우실 필요 없고 딱 2가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잔액 확인하는 법, 돈 보내는 법. 이 2가지만 하시면 일상생활 충분합니다. 한번 배워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아, 이 버튼 누르면 되는구나.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무섭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갈 것 같다고요? 안 날아갑니다. 비밀번호 안 누르면 돈 안 나갑니다. 잘못 눌러도 비밀번호 단계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거래은행에 시니어 창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세요. 대부분 은행에 시니어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느린 창구라고도 하고 천천히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점포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어요. 모든 안내문이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귀 안 들리시는 분은 글자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시니어 창구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 가까운데 어디예요? 바로 알려줍니다. 넷째, 500만 원 이상 찾으실 일 있으면 미리 은행에 전화하세요. 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안 된다고 하면 헛걸음입니다. 미리 전화하세요. 생체 인증 필요한가요? 어떤 서류 가져가야 하나요? 예약 가능한가요? 한번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 안 하십니다. 다섯째, 가족한테 금융정보 알려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 번호, 비밀번호, 어느 은행 쓰시는지 자녀분들께 알려주세요. 혹시 내가 아프면 이 통장에서 써라. 비밀번호는 이거. 급할 때 가족이 도와줄 수 있게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비 내야 하는데 가족이 통장 번호 몰라요. 난리 납니다. 미리 알려두시면 그런 걱정 없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체 인증 등록, 은행 앱 설치하고 고령자 모드 설정, 시니어 창구 위치 확인, 큰돈 찾기 전에 전화 확인, 가족한테 금융정보 공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무료 교육 신청하세요. 하나은행 1조국기구 1섭11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줍니다. 다 합쳐서 얼마나 걸립니까? 은행 한번 가시면 30분,
자녀분 시간 1시간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셔야 하고 줄 서서 기다리셔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가셔야 합니다. 고생이 배로 됩니다. 억울하시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으시죠? 은행도 밉고 정부도 밉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7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전화 받기도 어려우셨답니다. 전화 오면 어디 눌러야 받는지 몰라서 못 받으셨대요. 할머니가 배우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못한다고 우셨습니다. 나는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나는 다 늙어. 이러시면서 우셨대요. 그런데 손녀가 포기 안 했고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도 포기 안 하셨고 모르면 또 물어보셨습니다. 1년 지났는데 지금은 혼자서 잔액 확인하시고 혼자서 손녀한테 용돈 보내십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못한다고 울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조깁구세 어르신도 계십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미리 해두신 분입니다. 은행 앱 설치하고 생체 인증 등록하고 시니어 창구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아두셨어요. 왜 미리 하셨냐고 물어봤더니요. 나중에 고생하기 싫어서요. 연초에 은행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기다리기 싫어서 미리 해뒀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이분 지금 편하십니다. 남들 허둥지둥할 때 여유 있게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특별한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포기 안 하셨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배우셨고 억울해도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해두니까 편해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하셔야 할 5가지. 생체 인증 등록, 은행 앱 설치와 고령자 모드 설정, 시니어 창구 위치 확인, 큰돈 인출 전 사전 연락, 가족과 금융정보 공유. 이 5가지만 해두시면 내년에 어떤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은행에서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분께 먼저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면 더더욱 의심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